여러분은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끼시나요? 모든 사람이 선한 감정을 가지고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할지도 모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는 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저와는 달리 세상이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 마치다 군의 세계의 주인공 마치다가 말이죠. 그는 언제나 긍정적인 모습의 사람입니다. 달리기도 느리고 공부도 잘 하지 못하는 학생이지만 마치다는 주변 사람들을 살뜰히 챙깁니다. 혼자 떨어진 물건을 잡는다거나 높은 곳에 전단을 붙이려는 아이의 모습이 보이면 그 느린 달리기로 쫓아가 도움을 줘야만 직성이 풀렸기 때문이죠. 그런 마치다와는 반대로 언제나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학생도 있습니다. 동급생 친구들과 말도 잘 섞지 않고 자발적 아웃사이더를 자처하는 이노하라가 그 주인공. 그녀는 스타 아나운서 어머니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머니가 불륜의 주인공이 되며 자연스레 그녀까지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런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였는지 그녀는 친구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미술 시간에 손을 다친 마치다에게 그녀는 손수건으로 응급조치를 해줍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은 이상하게 자주 엮이게 되죠. 언제나 다정했던 마치다에게 이노하라가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는 동급생 니시노와 그녀를 이어주려고 하는가 하면 모두에게 친절을 베풀어 후배 여학생인 사쿠라에게 고백을 받기도 합니다. 이노하라는 답답함에 복장이 터졌지만 넌지시 눈치를 줘도 마치다는 커다란 눈만 깜빡일 뿐이었죠. 한편 마치다에게 고백을 했던 사쿠라의 전 남친 히무로가 이노하라에게 호감을 표합니다. 완전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인 마치다와 이노하라. 두 사람의 관계는 지금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감독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 작품은 일본의 영화감독 이시이 유야가 제작한 판타지 드라마 영화입니다. 만화가 원작인 만큼 조금 뜬금없는 전개와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등장하지만 대부분의 러닝타임을 풋풋함이 묻어나는 일본 멜로 영화의 감성을 잘 살린 작품이었습니다. 먼저 작품은 완전히 상반된 성격을 가진 두 주인공을 통해 흘러갑니다. 제목에서 등장하는 남주인공 마치다는 인간 도덕책 같은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반면 여주인공 이노하라는 매사를 삐딱하게 바라보는 염세적 인물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마치다와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란 걸 부정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알고 보면 이노하라 역시 따뜻한 인물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녀는 마치다를 치료해줍니다. 그리고 아주 약간의 관심이 그녀에게 주어지자 이노하라는 딱딱한 가면을 벗고 밝은 민낯을 보여주게 되죠.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 니시노를 거절할 때도 아주 정중했으며 어렸을 적부터 알았지만 대면대면했던 사카에와도 금세 말을 붙이며 친한 모습을 보이면서 말이죠. 이는 그녀가 애초부터 어두운 성격이 아니었고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즉 완전히 상반되는 것 같았던 두 주인공의 모습은 실상 같은 속성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죠. 이는 염세나 어둠이 밝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명제를 더 공고히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진짜 어둠이 아니었던 것도 있지만 그녀를 덮고 있던 근심과 우울함, 무관심이란 어둠을 마치다의 관심이라는 빛이 싹 걷어내줬으니 말이죠. 이 작품의 제작을 맡은 이시이 유야 감독의 전작은 이 작품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작품입니다. 도쿄의 밤하늘은 항상 가장 짙은 블루라는 이름의 작품인데 독립영화 느낌이 물씬 나는 연출과 보는 사람마저 우울해지는 착잡한 스토리라인이 메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작품은 다릅니다. 만화를 원작으로 한 상업영화이자 10대 소년과 소녀의 사랑을 그린 간질간질한 로맨스 장르였으니 말이죠. 전작에서도 사랑 이야기는 물론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때론 잔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반면 이 작품은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두 사람이 갈등을 빚는 장면들도 10대의 이들에게 큰 문제겠지만 나이를 훨씬 더 많이 먹은 입장에서 보기에 그저 지나가는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중반까지만 해도 정말 제가 알던 그 감독의 작품이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싹 바뀐 스토리라인과 고민의 무게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을 둘러싼 염세주의와 패배주의의 묘사, 그리고 이를 응원하는 이시이 유야 감독의 따뜻한 메시지가 말이죠.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힘들게 일궈낸 어떤 성과가 한순간의 재난으로 무너지는 걸 아주 가까이에서 비교적 현재와 가까운 시점에 목격했기 때문이죠. 그 이유인지 대지진 이후의 일본 영화는 유난히 우울한 색채를 띠는 작품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이시이 감독의 전작도 그랬습니다. 함께하던 동료의 믿을 수 없던 죽음, 일용직 노동자의 고된 삶, 그리고 위로란 말 대신 싸구려 술이 대신하는 도쿄의 밤. 말 그대로 죽어가는 과정에 가까운 일본 사회를 아주 낱낱이 보여주는 작품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 비극에서도 구원은 있습니다. 인기 없는 인디 가수의 힘내라는 가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비극의 상황에서도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북돋우고 있었던 거죠. 인디 가수의 역할을 하는 게 이 작품에서도 있었는데 아마 다들 예상했다시피 마치다였습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에 상처받은 이노하라, 그리고 그런 그녀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치다. 두 작품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와 스토리로 흐르지만 같은 메시지가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달랐던 건 작품을 소비하는 타깃이 달라진 만큼 메시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 마치다라는 캐릭터의 성격을 씌워 좀 더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는 점 정도겠죠. 마지막에 다다라 판타지적으로 끝냈던 점 역시 극복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럼에도 한순간의 기적처럼 모든 근심이 사라졌으면 하는 감독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돕는 걸 좋아하는 마치다와 다른 사람과 말 한마디 섞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노하라의 사랑, 그리고 인류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영화 마치다 군의 세계였습니다.